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편지 주고받은 지가 언젠가 싶습니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정성과 개성이 담긴 손글씨로 직접 편지 써서 마음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 손글씨 잘 쓰는 법까지 배우기도 하던데요. 잘 쓴 손글씨는 한편의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시지 기자, 이걸 캘리그라피라고 하던데요. 네, 아름다운 손글씨, 이게 바로 캘리그래피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네. 다 직접 손으로 쓴 것들이에요. 아, 이런 그렇군요. 카드. 예쁘네요. 드라이플라워까지 붙이니까 느낌이 참 괜찮은 것 예. 같죠. 네. 이런 카드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쓴 거랑 달리 참 정말 예쁩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쓰는 요령도 있었고요. 도구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시계나 가방에도 캘리그래피를 활용하면 확실히 멋져 보이고요. 커피 위에 쓴 글씨는 먹을 수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글씨의 감정을 담아내는 캘리그래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드라마 그리고 영화 타이틀입니다. 제목들 꼭 손으로 쓴 것 같은데요. 바로 캘리그래피입니다. 캘리그래피란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글자를 말하는데요. KBS 인기 드라마였죠. 구름이 그린 달빛의 제목도 캘리그래피입니다. 이 글씨는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출품작이 1282점이나 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죠. 신청된 작품 하나하나 개성과 정성이 가득한데요. 수많은 출품작 가운데 당당히 1위를 한 이 작품이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최종 우승작은 구름과 달의 모양을 잘 형상화했고 획의 굵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주목성을 높인 점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컵이나 액자 등등 캘리그래피가 쓰이는 곳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가히 열풍 수준인데요. 관련 강좌, 특히 초보자를 위한 강좌도 인기입니다. 자, 오늘은 캘리그래피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쓰고 싶은 단어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필기구를 정합니다. 먼저 붓인데요. 힘을 조절해서 선의 두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획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이 납니다. 자, 사실 붓 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붓펜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붓과 비슷하지만 더욱 쓰기 쉽고요. 섬세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만년필인데요. 다양한 펜촉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정교하면서도 날렵한 글자를 쓸 때 사용합니다. 수강생들도 열심히 써보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초집중하는데 이거 내 글씨 영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잘 쓰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장과 모음의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표정이 풍부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중심선을 맞춰놓으면 크고 작은 글씨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단어에 따라 서체를 달리하면 글자 자체의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태풍은 두껍게 써서 강한 느낌을 표현하고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실제 바람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살려 쓰는 식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글자체를 만들고 싶다면 붓 대신 다른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뭇가지로도 글씨 쓸 수 있습니다. 먹물 살짝 묻혀 써보니 거친 듯 재미가 있죠. 이번에는 집에서 가져온 파뿌리로 글씨를 써볼까요? 깨끗이 씻은 대파의 뿌리 부분으로 글씨를 쓰는 건데요. 투박하지만 자연이 주는 느낌입니다. 캘리그래피를 배우니까 마음의 안정도 좀 되고요.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글씨 하나에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캘리그래피로 취미와 부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분이 있습니다. 박미수 씨인데요. 평범한 주부에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집안 곳곳을 박미숙 씨의 작품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모두 박미숙 씨의 서체들인데요. 우연히 평생학습관에 가게 됐는데 근데 글씨체가 참 예쁜 게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고 이제는 부업으로까지 하게 되었어요. 캘리그래피 소품을 만들어서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을 앞두고 감사 인사를 담을 수 있는 연하장이 인기인데요. 진심을 담은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줍니다. 다소 밋밋하다면 드라이플라워를 장식해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연말 연시 정성이 들어간 연하장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겠죠. 시계에도 이 캘리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를 쓰기 쉽도록 시계 바늘을 분리하고요. 이제 글씨를 쓸 차례인데 아크릴 물감과 마감재, 먹물을 섞어줍니다. 아크릴이랑 마감재를 같이 섞어서 쓰면 보존성이 더 뛰어나고 또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시계 중앙에 글자의 균형을 맞춰 원하는 문구를 써주고요.
먹물이 마를 때까지 약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분리했던 시계바늘을 다시 끼워주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인 캘리그래피 시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들 수 있는 천 가방에 글씨를 써볼 건데요. 천의 특성상 여러 번 덧칠을 해줘야 제대로 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글씨가 마르고 나면 천 위에 종이를 올려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빨아도 잘 안 지워지고 그다음에 먹물이 천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림질을 합니다. 캘리그래피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밋밋했던 가방이 멋스럽게 변했죠. 여긴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곳에서는 먹는 캘리그래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떼 하나 주시고 행복이라고 적어주세요. 한별이라고 써주세요. 독특한 주문과 함께 등장한 커피, 부드러운 우유 거품 위에 손님들 주문했던 글씨가 살포시 올라갔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다가 커피에다 써보면 어떨까 해서 썼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고객분들도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먼저 커피 위에 하얀 도화지를 깔듯 우유 거품을 예쁘게 얹어주고요. 이제 글씨 쓸 도구가 등장합니다. 붓입니다. 이걸로 커피 위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거품 위에 초콜릿으로 손님이 원하는 글자를 써주는데요. 마치 펜으로 쓴 것처럼 정교합니다. 기분 좋은 캘리그래피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사진으로 남겨두면, 그리고요, 글자 한 입 먹어주면 정말 복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문장도 주문하는데요. 이렇게 써주세요. 긴 문장은 이렇게 컵 거리에 써줍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듬뿍 담아 글씨를 쓰는데요. 따뜻해지는 글귀에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커피가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이 커피 마시니까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련한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손글씨. 그 따뜻하고 그 정성된 진심이 느껴서 행복하고 정이 갑니다.